정통 재무관료 예산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국회 내에서는 제일의 예산 전문가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라는 게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항상 밝은 표정을 잃지 않는 정통 관료 출신의 이제 중진에 들어선 의원입니다. 네, 오늘 인터뷰 릴레이 칭찬 장병완 의원님 만나 뵙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박병석 의원께서 의원님을 칭찬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칭찬하시는 분 또 칭찬 받으시는 분 오랫동안 기억을 하시라고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의원님께서 한번 직접 열어보시겠어요? 칭찬 트로피입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칭찬 릴레이에 저를 추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병완 의원님, 제가 늘 주의 깊게 장병완 의원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배울 점이 참 많다고 생각했는데요. 우리 국회 내에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산 관련 제일의 전문가시잖아요. 근데 티내지 않으시고 늘 전체 국가를 생각하시면서 남의 다른 의견도 경청하시는 모습을 지켜봤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매일 밝은 표정을 질 수가 있고요. 넉넉한 웃음을 질 수 있는지 참 부럽기도 합니다.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시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장병완 의원 화이팅! 네, 의원님께서 이렇게 박병석 의원께 칭찬을 받으셨는데 그렇다면 의원님께서 박병석 의원을 반대로 좀 칭찬을 해주신다면 어떤 점을 가장 칭찬해주고 싶으신가요? 네, 박병석 의원님은 우리 국회가 항상 그 여야의 좀 이렇게 대립이 많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도를 걷는 분으로 저는 항상 이렇게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급하고 또 이렇게 당의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일을 처리하는 데 대한 입장을 정하시기 때문에 항상 저 후배들이 이렇게 볼 수 있게 정도를 걷는 정치인으로서 존경을 받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병석 의원께서 장병완 의원님을 국회에서 제일 가는 예산 전문가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이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의 장관이었을 때와 또 직접 정책 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점들이 다른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장관은 그 해당 분야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책임이 막중합니다. 따라서 어떤 정책을 집행을 할 때 그 집행의 결과가 모든 국민들에게 불편부당하게 미쳐야 하고, 반면에 이제 국회의원은 현장에 좀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항상 주민들을 접촉을 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본래의 임무이기 때문에 결국 현장에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서 입법 활동을 하고 또 예산 확보 활동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 현장에서의 목소리하고 또 정책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 국가 전체를 보는 시각하고 그게 조화되는 것이 바람직한 국정 운영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장병완 의원님께서는 경제 전문가답게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 중소기업 정책이 창업보다는 창업 이후의 성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또 수출 중심으로 성장을 해왔는데, 이제 향후의 이 세계는 건실하고 또 기술력의 바탕을 둔 중소기업이 많아야 그 나라가 바로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창업에 중점을 두어서 운영했던 중소기업 정책을 창업과 오히려 그 규모를 좀 키우는
잘 커나가는 건실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많이 육성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내일을 그리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정부 측에도 많은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말 중에 좀 와닿았던 것이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의 대한민국 미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대한민국의 우리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특히 청년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미래는 결국 이미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특징이 모든 산업 분야가 ICT를 중심으로 융복합이 되어가는 것하고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어렵다는 점에 있습니다. 특히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꼭 이렇게 귀담아 드려야 할 말이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라기보다는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라는 점입니다. 대기업과 재벌들이 중소기업들의 영역을 침범을 하고 기술 탈출을 하고 이게 통하지가 않는 세계다는 거죠. 우리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는 길은 너무 의사결정이 지체되지 않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것. 바로 그런 측면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의원님이 고민하신 흔적이 묻어있는 말씀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이제 의원님께서 또 다른 동료 의원분을 추천을 해주실 시간인데요. 오늘 의원님께서 칭찬하실 이분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네, 그 다선 의원이신데도 항상 겸손하고 초선 재선 의원들의 말도 항상 경청을 하시는 분이고 또 항상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배려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누구신지 의원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죠. 네, 원혜영 의원이십니다. 네, 원혜영 의원님, 육선의 다선 의원이시면서도 여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정도를 거르시는 의원님 평소에 존경에 마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항상 배려하고 봉사하는 모습에 저희들은 항상 귀감으로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 의원님께서 이러한 국회의 풍토를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칭찬에 함께 해주신 장병완 의원님께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